안녕하세요. 세상에서 논문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강선일 논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즘에 주변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사장님들이 저한테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테마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잘 뽑아서 간단하고 쉽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장에서 저녁이나 또는 우리 애들이 하고 있을 때 주말에 직장 상사가 카톡을 보낸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자, 이럴 때 과연 이게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이 걸면 걸리고 안 걸면 안 걸립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카톡 메시지가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됩니다.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 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이제 해당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상사야 되고, 상사. 두 번째는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야 되고, 세 번째로 그로 인해서 근로자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근데 1번하고 3번은 대부분 근로자가 근로자 말을 들어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상사가 했고 본인은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당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요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관건이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상사가 주말 또는 저녁에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이 상사의 기존의 본질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났느냐 마느냐 요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건 뭐냐면 카톡 메시지 내용을 본다는 거예요. 뭐 조사관이라든지 근로감독관들이.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카톡 메시지를 야, 김대리, 너 지금 이거 지금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데 사장님 지금 엄청 화났어. 늦게 난다고. 그러면 이번 주말에 요거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라고 하는 거를 1년에 한 번 보냈다고 생각합시다. 한 번. 그 경우랑 그런 거를 2주에 한 번 단위로 상사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평일엔 가만히 있다가 주말에만 딱딱 토요일 아침, 일요일 저녁 보낸다는 거예요. 다르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카톡의 메시지 내용, 두 번째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주기, 횟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우리 사무실의 김 부장이 얼마나 밑에 애들을 잡고 있는지, 잡는지 평상시에 잡아야지 꼭 일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띡띡 보낸다는 거죠, 메시지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걸 하고 있는지를 부장한테 물어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본다? 사원이나 주임 이런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애들은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무실에서 조용할 수밖에 없는 입사한 지 1년 미만의 사원, 주임, 대리 이런 분들한테 커피 마시면서 쭉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대표님들이 노동청에 오는 횟수가 줄어든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비슷한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과 쌍벽을 이루는 우리 대표님 힘들어하는 거 뭐겠습니까?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그래서 성희롱이 예전에는 우리 대표님 연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보통 대면해서 말로써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에는 요렇게 이루어지는 1차원적인 성희롱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즘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은밀한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카톡 메시지, 단톡으로 단톡이죠. 개인톡으로 상사가 또는 동료 직원이 다른 직원, 특히 여직원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죠.
누구누구 씨 옷에 볼살이 너무 이쁘던데 뭐 이렇게 보내는 거죠. 또는 오늘 김대리 오늘 치마가 따봉이었어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트 뿅뿅뿅 이렇게 막 보내고 하는데 요런 부분들이 근로자들이 나중에 퇴사를 하거나 할 때 많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중요해요.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게 업무를 벗어나느냐 업무 안에 있느냐가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해. 예.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거 업무 연속이지. 뭐 업무 빠꾸 시키는 거 뭐 이런 것도 연속이거든요. 뭐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장 상사를 두둔한다는 측면에서는 야 상사가 돼서 부장이 대리한테 그 정도 지시도 못해? 뭐 군대 가면 더 한 것도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판단이 용이하지 않아요. 근데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그 여기 뭐 적어도 미성년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딱 들으면 이거 부적절한데 야 이거 문제가 되는데 라는 게 거의 90% 이상은 이 가르마가 타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뭐 요새 뭐 볼살이 올랐네 또는 뭐 요즘 남자친구 있나 봐 요즘 뭐 혈색이 너무 좋아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배가 왜 이래 불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게 친하다는 관계에서 이제 보통 남성 직원, 여성 직원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은 누구를 그 주되게 보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인 여성 근로자가 불쾌함을 느꼈다. 나는 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남성 근로자가 뭐 술김에 너무 친해서 그날 내가 너무 흥분해서 내가 너무 그날 기분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뭐 오바해서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이게 왜 대표님들이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에 그쳤어요. 아까 예컨대 김 부장과 그리고 그 대리 또는 과장 간의 문제였어요. 그 당사자들 간에. 근데 요즘에 어떤 문제까지 있냐면 만약에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됐을 경우에 그 피해 여성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또는 회사 대표님을 상대로 어떤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 대표님은 그 김 부장을 관리 감독해야 될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지키고 우리 대표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언어 습관이라든지 카톡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거는 이제 업무 지휘를 할 때 보통 요즘에는 카톡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나고 항상 사업장 내에서 직원들이 다 있는 게 아니고 뭐 영업 직원들은 항상 밖에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유로 주로 외근을 많이 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요즘에는 보통 대면으로 어떤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뭐 개인톡 또는 단체 카톡방에 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하는 게 대표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면 별개로 말씀드리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노동부라든지 노동청이라든지 법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했다는 거에 입증 책임이 근로자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 근로자가 그런 부분들을 뭐 전화 통화를 녹취를 바로바로 하거나 그런 경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증빙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대표님들이 카톡에 메시지를 남기는 거는 영원히 박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근로자한테는 입증이 용이함으로 작용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거는 너무 세세하게 카톡으로 적으시면 안 돼요, 대표님. 그냥 간단하게는 가능하지만 어떤 분들은 막 논문을 적으시는 분이 계셔. 논문을 막 세부적으로.
보는 것도 막 한 5분을 봐야 돼, 5분을. 이제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일단은 맞고, 자, 3,000%로 빠졌죠. 자, 3,000%로 빠지기 전에, 자, 지금 어떤 거냐면, 자, 그래서, 대표님들이 업무 지휘를 카톡으로 많이 하시는데, 어떤 거가 문제됐냐면, 이제 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도 있겠지만, 보통은 프리랜서들이 많아요. 뭐, 헤어샵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3.3% 공제하고 위탁 계약서를 적고 4대 보험은 가입 안 하고 요런 분들이 가세요.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자기 팔 자기 흔든다고 자기가 영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퍼센트지로 자기가 이제 보수를 받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주변을 쭉 둘러보면 교과서 상에 나오는 100% 완벽한 프리랜서는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일정 부분은 요쪽에서 보면은 근로자성이 있고 요쪽에서 보면은 프리랜서고 요런 분들이 오히려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분들이 계실 때는 자기가 갑근세 내는 것보다는 3.3% 내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왜?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 많으니까, 세금을 적게 떼니까 그렇게 가요. 근데 이분들이 대표님하고 짝짝꿍이 잘 맞을 때는 3년, 4년, 5년 잘 일해요. 근데 보통 이분들이 다른 피트니스 그쪽이나 다른 학원으로 갈 때는 항상 보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이게 보수 나누는 퍼센티지 때문에 등등으로.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분들이 나중에 이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혼자 하이넨켄을 마신다는 거죠. 마시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오래간만에 일했던 대치동 강사로 일하는 친구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 야, 나도 노동부에 가서 노무사를 한테 사서 들어가면 퇴직금 받을 수 있겠던데? 근데 그 퇴직금이 커요. 아시겠지만 퇴직금은 한 달치가 1년치잖아요. 그러면 5년만 일해도 5달치인데, 그러면 월급이 5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생각해 보세요. 이거 견물생심인데, 마음이 안 흔들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노동청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 초점이 되는 거는 과연 이 사람이 법적으로 근로자냐 아니냐, 요 판단이고,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대부분 물어보는 게 딱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피트니스 강사로 근무하셨는데 우리 근로자분이, 근데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3.3% 계속 받으셨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는 이 말씀이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감독관이. 그러면 그 근로자들은 예, 맞습니다. 엄청 억울해요. 자, 그랬을 때 감독관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입증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당신이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3.3%고 원전 징수 다 하고 프리랜서처럼 돼 있는데 지금 본인이 지금 그걸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아니다, 나는 대표가 매일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근무시켰고, 그러고 나는 집에도 못 가고 피트니스 강사인데 수건 빨고 늘고 청소 막 닦고 다 했다, 다 시켰다. 그걸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피트니스 강사는 고민에 빠지는 거죠. 찾아보니까 없는데, 그거 내가 다 찍어 놓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거기 나 비밀번호 밖에가 몰래 들어갈 수도 없는데, 막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근로자한테 눈에 번쩍 띄는 게 뭐다? 카톡방이에요. 카톡방에 대표님이 평상시에 야, 주말에 와가지고 강의 교재도 좀 만들고 그리고 뭐지? 요즘 뭐 영업도 안 되는데 방학철에 나가서 직장인들 바캉스 시절에 나가서 논이 많이 나가서 찌라시도 돌리고 좀 해라, 좀 같이 좀 먹고 살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차곡차곡 출력해가지고 감독관한테 제출하면 감독관 눈이 번쩍 떠있는 거죠. 뭐야 이거? 야, 이게 근로자지 어떻게 이게 프리랜서야?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한테 고지서가 날아간다는 거죠. 퇴직금 2,500만 원, 연차수당 500만 원, 최저임금 미달, 연장수당 1.5급 했는 거, 그게 보통 3, 4천이거든요. 자, 그런 거를 당하시는 이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에.
만약에 우리 대표님한테 귀 안 들어온다? 그분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여튼 현장에서 20년 동안 대표 노무사로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요즘에.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표님들이 어디서 1차적으로 막아야 되냐? 카톡이라는 거예요, 카톡. 그래서 카톡이 우리가 너무 이게 편하니까, 일상적이니까, 근로자도 그때그때마다 째깍째깍, 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치고 카톡 메시지 소리 나면은 안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1분 안에. 다 본다는 거죠. 그만큼 지휘 감독이 편하다는 게 종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이제 근로자성 문제 모든 게 다 공통적으로 엮여 있는 게 카톡 메시지였다. 그래서 향후에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과 소통할 때 카톡 메시지를 특히 대표님이나 중간 관리자가 다른 직원들한테 이거를 지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